안녕하세요. 홍가위가입니다. 기계공학 기능장 제1과제가 밀링 가공 작업입니다. 그래서 머신센터 수동 프로그램 작업, 머신센터 캠 프로그램 작업, 그 다음에 머신센터 가공 작업하고요. 범용 밀링 가공 작업해서 4가지를 작업합니다. 총 4시간이고요. 요 관련해서 제가 공부했던 노트를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실기를 접수하는 거일 거고요. 실기를 접수하시면은 어떤 공고가 준비를 돼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맷 관련된 내용은 컴퓨터 포맷 관련된 내용이 좀 있고요. 응시일 기준 7일 이전에 포맷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2일차 기준으로 포맷하세요. 안 그러면 2번을 포맷해야 되니까 개인 노트북 사용 시는 포맷을 일주일 전에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PDF 뷰나든지 엑셀, 오피스 같은 거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들 까시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삭제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응시를 못 하시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요. 계산기는 그렇게 그다지 쓸 일은 없는데 필요하시면 챙겨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수험자 지참 준비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챙겨가셔야 돼요. 깊이 마이크로미터가 있네요. 이건 아마 범용 밀링에서 깊이를 재라고 이제 하는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그 버니어 캘리퍼스인데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가 좋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노안이어가지고 눈금 보기 잘 쉽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가까운데 잘 안 보니까 디지털로 된 거를 챙겨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측기들은 뭐 필요하시면 챙겨가시는데 이것 때문에 식격되는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밀하게 측정하고 원하시면은 가져가셔도 상관없고요. 여기 보면 범용 선반용 있고 밀링용 있습니다. 밀링용 됐네요. 밀링용으로는 범용 밀링용으로 엔드밀을 되어 있고요. 12파일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12파일을 준비해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챙겨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센터 드릴은 반드시 되고요. 이건 뭐 같이 공용으로 써도 상관없으니까 한 개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드릴은 9파이가 있네요. 한 개. 줄솔 같은 거라든지 줄 같은 거 있으면 좋겠죠. 아무튼 엔드밀, 센터 드릴은 있어요. 드릴날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는 있어야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MCT에서는 기본 공구가 장착되어 있지만은 범용 밀링에는 공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준비한 거로 가져가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공개 시험문 문제를 보지만은 이게 공개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는 시험 정정은 본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공개 문제 12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개 문제를 12개를 좀 프린트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트를 12개를 했는데요. 똑같은 거를 몇 장씩 해가지고 연습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수기 작성할 때는 요거 치수를 적어야 되거든요. 위치 같은 거.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여기다 x, y 뭐 그렇게 해서 많이 작성하다가 여러 번 자꾸 작성하다 보니까 이제 굳이 x, y까지 표시 안 하고 그냥 숫자만 표시해서 작업합니다. 실수하는 영역, 어디가 실수가 되는지, 공구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어디 영역이 남는지, 그런 여기도 이제 공구가 지나가면 여기 분이 남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돌린다든지,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치수가 공구 R이 있는데 여기에 좀 더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주의하셔서 수기 작성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범용 밀링, 요 위에 있는 것이 범용 밀링 작업이고요. 요 위에 있는 거, 요 밑에 있는 거는 MCT에서 캠 작업하고 수기 작업하는 영역입니다. 이건 요게 A 단면도니까 요게 단면도죠. 이렇게. 드릴은 8.1로 되어 있는데 9파이입니다. 9파이로 뚫을 거예요. 공고를 9파이로 갖고 오라고 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작년 68회 때에는 공고를 8.1로 쓰는데 9파이로 하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번에는 9파이로
준비를 해오라고 쓰니까 그냥 9파이로 뚫으시면 됩니다. 1가지가 있고요. 2가지 캠 작업이죠. 1가지에서도 캠 작업이 있었는데 캠이 없죠. 캠이 있네요. 이것은 롤드를 써서 작업한 내용이고, 평상 유지에 맥이벤스 G2에서 바디 트리밍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네요. 900. 요거 캠 작업에서는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작업을 해놨어요. 제가 뭐 직접 캠 작업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롤드로 된 부분들, 구배로 된 부분들, 수액으로 되는 부분들, 구배로 다 처리해서 이렇게 구배를 쳐주시면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비교적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롤드로 작업하는 부분. 롤드 같은 경우는 구배 각도나 경사각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 타원형이나 복선 모양이 다른 경우, 윗면하고 아랫면하고 각도가 없죠? 각도가 없어서 그 부분을 윗면하고 아랫면 두 개의 형상을 그리고 그걸 연결해주는 부분이 롤드 기능이더라고요.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형상 유지를 안 하게 되면은 요 선이 라인이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배를 주기 때문에 형상 유지를 수액 기능. 수액은 요 각도가 있어서 R 각도가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수액하는 기능이고요. AA, BB 즉 곡선을 이용하여 곡면을 만들어 주는 기능에서 두 가지 곡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보통 보시면은 두 가지 단면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두 개의 단면이 표시된다는 거. 롤드는 한 개씩만 있고요, 단면이. 구배 같은 경우는 뭐 두 개도 있는 경우도 하나도 있는데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네요. 구배 같은 경우는 각도가 좀 표시되겠죠, 각도. 롤드는 각도는 없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치수제 보면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도면 위주로 그려야 되니까 정사각형으로 그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68회에서는 도면이 실치수로 나왔는데 이번에 69회 시험 볼 때는 이거 좀 작게 축소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재서하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고 요 치수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심사위원한테 한번 요 치수대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얘기해서 확인받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채점할 때도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1mm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1mm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 같은 거는 한 3.5mm가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많이 공간이 남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공략을 좀 했고요. 여기도 어떻게 나갈지 한 바퀴 돌아가야 될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가고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경수 잔사기 남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갖고 작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9번이고요 11번 12번 되어있네요. 머시센터 사용설명서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제가 장비에 있던 것을 사진 찍은 거예요. 어떻게 장비마다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한번 출력을 해본 거고요. 머시센터 기본 코드 있네요. 요거는 제가 이제 시험 연습하려고 기본 수기 코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설명을 많이 적어 놨었어요. 근데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굳이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이제 다 이해도 했고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를 다 아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루틴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루틴 적은 다음에 복사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이제 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이 되어 있죠. 센터 드릴 사이클 이용 시 이렇게 쓰시고 드릴 탭 그다음 10파이 엔드밀 4파이 체퍼밀까지 작업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까지만 하면 됐었는데 챔퍼밀 작업하는 게 더 추가됐습니다. 그런 것들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동영상에서 제가 캡처를 하는 것 같네요. 이거는 기계 접촉에, 공작물 접촉에 해당되고요. G54. X 이동한 다음에 X0 찍고 측정을 누르라고 했네요. X0을 치시면 메뉴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측정을 누르시면은 현재 값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 좌표와 상대 좌표와 절대 좌표가 플러스 되면은 기계 좌표가 맞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 현재 값이 안 맞잖아요. 그럴 때는 리셋 한번 누르시면은 이 값이 여기 세팅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공구 길이 보정할 때 이렇게 한다고 출력을 했네요. 이거는 제시자 과정으로 교육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캠 프로그램 활용 기계 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화성 캠퍼스, 폴리텍 화성 캠퍼스에서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돈 내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고용보험이 안 돼 있어갖고 현금 내고서 받았고요. 물론 인천 폴리텍 졸업생이긴 한데 또 가면은 학생들 수업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주말에 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고 하였습니다.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왜 했냐면은 저희 회사에는 기계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한 번이라도 만져봐야 되기 때문에 범용 밀링이라든지 범용 선반, CNC 선반, 머신센터까지 한 번씩은 해봐야지 이게 감이 오거든요. 말로만 하든지 동영상 봐서는 뭐 이게 숙달이 안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가서 했고요. 가서 한 거는 범용 밀링도 한 2번 하고 선반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범용 선반을 좀 많이 하고 CNC 선반이라든지 머신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연습할 기회가 도저히 없더라고요. 하고 싶었는데 연습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수기 연습만 하고 시뮬레이션 하고 실제로 강릉 가서는 나중에 저기 인천 폴텍 가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는 인천하고 이 화성, 그 다음에 천안 캠퍼스도 아마 훈련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계 가공 과정이라든지 캠 프로그램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필기시험 합격일 기준으로 바로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모니터링 하든지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 접수하는데 물어보셔야지 금방 티오가 차가지고 접수가 안 됩니다. 화성 캠퍼스에는 장비가 CNC 선반하고 CNC 선반하고 머센터가 하나뿐이 없더라고요. 좀 너무 장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최소한 2개 이상은 있어야지 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장비 사진인데요. 한 대 거 두산 장비입니다. 두산도 요거 버튼을 이번 바꿨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된 거로 체인지돼 가지고 어쨌든 쓰는 데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환학이니까 환학에 관련된 것만 아시면 됩니다. 환학 장비고요. 요거는 이제 출력하는 이유가 버튼을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제가 이제 장비가 없다 보니까 시뮬레이션 머릿속으로 이제 버튼을 이걸 누르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한 거고요. 이게 시험 볼 때만 잠시 하고 6개월 정도 텀 있잖아요. 그동안 장비를 안 보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버튼 한 번씩 눌러서 이렇게 했다 생각하는 시뮬레이션 하는 정도로 이렇게 출력을 해놨었고요. 이거는 인천 폴리텍에서 교육할 때 줬던 자료고요. 인천 폴리텍에서도 제시자 교육을 했는데 이거는 예전에 제시자 교육 받을 때 받은 자료고요. 엔드미컬 있네요. 이건 챔퍼밀이 빠진 거 봐서는 이제 작년에 초기에 받았던 내용 같아요. 기본 수기들 이렇게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남들은 더 한 줄을 줄려고 막 하는데 예전에는 G코드라는 개념을 잘 몰랐어요. 기린장 과정 하면서 G코드를 배우고 장비를 운영하면서
G코드로 수기 작성하고 이제 했었는데 어떤 코드를 전혀 몰라서 필요한 것들만 물어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근데 봐서는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했을 때는. 지금이야 잘 알지만은 자꾸 운영해서 장비가 운영할 때 이렇게 동작되는구나 이제 알게 되니까 그때 돼서야 이제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캠 작업할 때 제가 공부하려고 이제 만든 자료예요. 만든 자료이고, 이런 자료들은 제가 홈가이버 팩토리라고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카페. 거기 가시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될 거고요. 공장부 안전거리 높이를 50mm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설정하는 거 뭐 해야 되는지 체크할 부분들 정리했고요. 가공물 설정, 워크페이스에서 지오메트리에서 설정하는 거. 여기는 이제 시험 문제에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이거들 하라고 이제 명시를 한 겁니다. 그다음 공구 설정이겠죠. 평행 대시 브랜드 미육 두 가지 공구가 되니까 공구는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걸 수정이 될지. 그 다음에 캐비티 빌딩을 설정하게 되는데 캐비티 빌딩일 때는 어떤 것들 설정해야 될지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피니시로 되네요. 피니시 밀. 그래서 이제 그런 설정하는 거 볼밀이죠. 볼밀 6mm로 하는 것들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NC 데이터 출력입니다. NC 데이터는 여기 3축 밀로 설정을 되는데 설정하고 출력을 하게 되는데 포스트 프로세서로 출력하게 되죠. 위트 법으로 추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력 확인 누르시면은 파일이 하나 떠요. 그럴 때 요거 수정을 좀 해주시라고 이제 해놓은 거고요. 머신 세터 설정이 있는데요. 제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뭘 다시 해야 될지. 기본 학원이 에어 체크, 메인 전원 온, 파워 온. 물론 파워 온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연습할 때, 그러니까 제일 문제야. 이게 전원이 다 꺼졌을 때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머전시 알람이 떠요. 떠 있는 경우가 에어가 안 졌을 때도 뜨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고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스탠바이 버튼 비활성화 되었는지 이거 불이 돼야 되니까 누르시고, 에어 공기압이 낮은 경우에도 그거 체크하셔서 밸브를 여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못 해가지고 장비 앞에서 멍 때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남들 공부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게 뭐 이런 것들 장비를 좀 안 들어봤으니까 괜히 또 고장될까봐 걱정돼가지고 구경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옵부스의 세팅, 공구 보정에서 반드시 마모는 지우도록 한다. 마모에는 설정을 하시면 안 돼요. 간혹가다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실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정물 고정, 원점 복귀 됐고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원점 복귀를 안 하시게 되면은 여기 나중에 그 기기좌표 상대 좌표,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좌표 상대 좌표 G54 좌표가 안 맞아요.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54 좌표계가 이게 상대 좌표하고 기계 좌표하고 이제 맞아야 되거든요. 다 합해서. 근데 안 맞는 경우가 이것 때문에 안 맞더라고요. 반드시 그거 맞추셔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작물 고정하는데 7070, 300이 나옵니다. 네, 똑같이 나오고요. 저희가 작업은 머신센터 작업은 윗면하고 아랫면만 작업을 합니다. 굳이 측면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고 측면 가공은 안 해도 되고, 절단면 없는 측면을 바이스틱에 맞춰 한다. 고무장치로 두들겨서 공정 맞추는 한다. 왜냐면 이게 저도 한번 하다가 공정이 떠오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공망치로 좀 때려서 이게
밀착이 돼야 됩니다. 밀착이 안 되는 경우는 눌리거나 뜰 때 약간 이게 약간 움직여서 그때 이제 들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밀착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때려주는 거고요. 아래쪽에 받침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손을 살짝 밀어봅니다. 도면에 따라 윗면 원위면을 깎아도 상관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저기 여기 시험 볼 때 심사위원이 그러니까 수동으로 결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캠에서는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고, 또한 페이스커터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시파이 엔드밀로 여러 번 수동 움직여 갖고 작업을 했어요. 근데 좀 거칠게 좀 표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요구사항대로 해놔야지 나중에 요거 때문에 쉽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사위원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캠은 안 되고요. 캠 프로그램 먼저 가공 실시한다. 네. 왜냐면 캠을 작업하는 경우는 이 캠을 이렇게 안에 포켓으로 되어 있는데 수기 작업한 거는 옆에가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스 잡을 때 요 잡는 면적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먼저 작업하고 뒤집어서 요 면으로 잡을 수 있게끔 해주시도록 하라고 고정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공작물 잡혀기에 G54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고정을 했으니까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X축, Y축 공작물이 있으면은 X축 터치하고 Y축 터치하고 그다음 Z축 터치하고 그런 자정을 하게 되는데요. 공구 엔드밀 18로 보통 많이 작업을 합니다. 18로 해도 되고 이거 아큐센터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정리했고요. 아큐센터를 제가 구매하니까 거기 500rpm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 아큐센터는 500rpm 정도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깎는 거는 1000rpm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Z축 설정은 MPG를 움직여서 공작물 Z 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터치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하이트 게이지를 저는 이번에 사용했습니다. 왜냐면 공구를 6개인가를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챔퍼밀이죠? 챔퍼밀은 이거 잘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0.3C를 반드시 이걸 맞추셔서 작업하도록 합니다. 하이트 게이지 사용할 시에는 100짜리가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G54만 100으로 설정합니다. 우리 상대 잡에서는 그걸 100으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G54에서 100으로만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하이트 게이지는 100으로 맞추고 포스 Z 상대편은 0으로 한다. 대부분 이걸 100.0으로 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좌표는 건들지 말고 반드시 G54의 것만 100으로 하고 작업을 한다는 거. 공구 보정입니다. 이걸로 하게 되면 기본 공구에 대한 보정이 된 거기 때문에 기본 공구는 무조건 0이에요. 기본 공구는 0이니까 그 다음부터 값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공구 길이 보정. 기준 공구 1번은 길이 형성은 0이며 반경상 4.99. 이게 HS 10파이인데요. 문제가 이게 10파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봤어요. 10mm 간격으로 했더니 중간에 살짝 벽이 생기더라고요. 살짝 뭐 한 종이 두께 정도 되는 이렇게 알루미늄이 남더라고요. 구간 왔다 갔다 했더니.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작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측정을 안 해봤어요. 못 해봤죠. 측정을 못했는데 이걸 측정했으면 이거 측정값을 반영해서 요 길이도 보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요 4.99나 4.98을 한 것은 우리가 정밀치수 값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이것보다는 요
실제 치수가 10파이가 아니기 때문에 10파이보다 약간 작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첨파밀도 반경성을 이루어 설정한다. 저희가 설정해야 되는 것이 1번 공구하고 챔퍼가 7번인가요? 6번인가? 그 챔퍼밀 있으면은 챔퍼밀만 두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공구를 바꿔가면서 공구 길이를 측정하는 거. 길이 성성 이동. 이거 우리가 그 ZG 터치한 다음에 C 입력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값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요 값이 실제로 Z 값이 여기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치되는지. 가공 시작하는 거. 프로그램 노인되고 캠의 경우는 DNC 모드로 테이프. 이번 시험부터는 캠 데이터 용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테이프 모드, DNC의 테이프 모드로 인해서 다운로드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뒤에 정리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이렇게 정리했고요. 속도를 좀 급속 이동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거 좀 낮춰서 천천히 움직여 주시면 좋습니다. 손은 피드 홀더를 나타난다. 이 정지 버튼이죠. 이거다가 항상 두시고 위험할 땐 눌러서 홀더한 다음에 다음 확인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주의하시면은 2단부터는 우리가 수기로 작성한 것을 실제로 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DNC 모드에서는 내가 이걸 수정하고 싶어도 수정이 불가해요. 장비에서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운에 맡겨야죠. 제가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했다면 잘 됐을 거고, 뭘 잘못했다면 거기서 오작이 나는 상황이 발생되겠습니다. 공구 번호를 잘못 넣거나 공구 길이를 잘못 세팅했거나 뭐 공구 반경을 제대로 안 했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됐고, 이것도 정리가 되어 있네요. 챔퍼밀은 7번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시험 볼 때니까 다른 데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참고사항으로 마시고요. 시험장마다 이 번호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번호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거기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시험 볼 때도 또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이트 프리셋 설정. 하이트 프리셋은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렇게 돼서 공구가 여기 닿게 되면 여기가 눌려서 수평이 맞게 되면 여기가 100mm짜리면 100mm 표시됩니다. 바늘로 움직여서 0 맞는지 확인해서 0이 됐는지, 또는 디지털로 된 것은 디지털 숫자로 표시되어 있죠. 그 숫자가 0이 맞는지 확인해서 그 값으로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저는 이제 하이퍼 트리셋을 이용해서 작업했습니다. 이것도 결정을 빨리 하셔야 돼요. 내가 하이퍼 트리셋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터치를 해서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서 그걸 한 가지로만 계속 연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로딩인데요. 이건 로딩 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 볼 때는 거기서 원활하게 빨리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그 지원을 해줍니다. 빨리 설정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제가 연습할 때는 옆에서 누가 안 도와주면은 장비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딩하는 거는 알아셔야 돼요. 운전할 줄 알고. CPU 메모리를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DNC 운전 모드를 할 때 테이프 모드에서 플러그 누르고, 그 다음에 DNC 플러스 누르고 DNC CD를 누르시고 모드 표시된 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해서 운전을 하는 걸 하실 줄 알으셔야 돼요. 여기다 한번 더 정리해놨네요. 정리 많이 했네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요거 빨간 거는 스위치고요. 스위치 두고, 요거는 이제 그 터치 판넬 모니터에 나오는 거 버튼들 표시한 겁니다. 또 뭐 있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예전에 시험 볼 때 우리 그 친구들이 만들어준 수기 틀입니다. 수기 틀. 이걸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이게 민쌤이 한 건가요? 여러분, 저희가 공부할 때 선생님이 4분인가 있었어요. 학원 선생님들이 4분이
좀 도움을 요청하셨더니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좀 처음에는 부족하니까 제가 공부할 때는 이거가 암기가 안 돼요.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했으면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런 기능 필요하구나.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은 이런 기능이 필요 없겠죠. 처음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알아야지 나중에 또 써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툴 2 센터 드릴이고요. 드릴 뚫고 그 다음에 택 가공하는 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엔드밀 작업하는 거 쭉 나와 있고, 이것은 민쌤이 해준 거네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정리까지 해갖고 줬는데 너무 자세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공부 프로그램명, 그 다음에 물론 수업 시간에 다 이런 것들 기능들을 다 가르쳐 주셔요. 이미 가르쳐 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가르쳐 주시는 거 안 가르쳐 주시는 거고, 제가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용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1과제는 마무리가 됐고요. 시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시험 문제 보시면은 시험 문제가 이게 하루에 보는 거예요. 하루. 어떤 분은 시험 보러 오셨는데 이게 1과제, 2과제를 한 날에 다 보시는 줄 알고 오셨더라고요. 아니고요. 이게 1과제만 먼저 시험 보시고 보통 이게 한 4일 정도 나눠서 이렇게 시험을 봐요. 4일, 5일 이렇게 시험 보는데 그 이후에 선반 작업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4, 5일 이후에 시험을 또 보신다고 아시면 돼요. 한 1시 정도 전후로 해서 다 끝나긴 할 거예요. 실격되시는 분도 있고 뭐 하니까. 시험 보시면은 그 시험 감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립니다. 읽어주실 때 그냥 궁금한 것도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시면 되고, 많이 물어보면은 안 되는 것만 잔뜩 알려주시죠. 그리고 복장 상태도 체크를 하시니까 이것도 가져가시는 것이 이제 고독 좀 하시려면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이건 안 챙겨갔는데 마지막 날은 옷을 입긴 했는데 더워서 벗었습니다. 어쨌든 점수가 턱걸이로 합격하더라고요. 그러면 머시센터 작업하고 배양 밀림 공구가 좀 틀리죠. 이건 공작물이고요. 요거는 이제 깎아야 되죠. 우리가 아마 70일 거야. 30, 20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될 거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2mm씩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6면을 다 하시면은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한 면씩만.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마킹을 좀 하시더라고요. 마킹을 해놔갖고 우리 작업하는 부분만 하시라고. 요거는 치수가 이제 정치수 나오니까 윗면 아랫면 두 군데만 하면 되고요. 이것도 6면 다 검인되어 있습니다. 평엔드밀 18호 되는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HSS 브랜드밀, 이건 장비에 다 꽂혀 있습니다. 볼트는 요거를 범용 밀링 작업 끝나니까 그때 주시더라고요. 그럼 또 조립해서 체결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체결은 이렇게 해서 체결해서 납품하는 거예요. 제출하는 거예요. 조립이 안 되면은 실적 처리가 됩니다. 반드시 조립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거 작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작업은 수정할 수가 없어요. 요거나 요 뒷면, 요 면은 이제 수정 작업을 탈 수가 없으니까 범용 작업에서 치수가 안 맞으면은 이걸 좀 늘려셔갖고 작업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시간 좀 많이 남으시면은 좀 끼워보고 다시 한번 맞추시는 게 좋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여유있게 0.1mm 정도 크게 해서 가공하신 다음에 제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이즈가 조금 안 맞아서 실격보다는 대부분이 조립이 안 돼서 오작이 나서 이제 실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